자,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땅의 크기와 땅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땅,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슷한 땅, 가장 좁은 나라,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 공국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의 모양입니다. 각 나라의 영토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랑 아이슬란드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네,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아시아긴 한데, 실제로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가기는 조금 힘든 나라기도 하죠. 그리고 흔히 석유가 많이 있고 뭔가 아라비아니까 알라딘 같은 느낌, 뭐 이런 걸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지도를 와서 보니까 약간 특징적인 게 보이죠? 나라의 선이 일직선이에요. 직선. 바다도 지금 보니까 이쪽도 지금 되게 깔끔한 선으로 쭉 이어져 있기도 하고, 바다도 지금 보니까 섬도 많이 없고 쭉 일직선 느낌으로 바다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쵸?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특징들을 비슷한 나라를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국경선이 단조로운 나라를 찾아봅시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여기 국경선이 일직선인 나라들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원래대로 하면은 유럽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국가의 경계선은 보통 산이나 강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경계선이 이렇게 일직선일 수가 없습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인 경우가 많네요. 옆에 보니까 지금 더 심한 나라들도 있네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좀 꼬불꼬불해 보이다가 직선으로 그어버렸고요. 리비아도 이쪽 서쪽은 좀 덜하지만은 동쪽이랑 남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면 자를 대고 그 느낌이기도 하네요. 수단도 마찬가지고요. 여긴 더 심하네요. 네. 서사하라 여긴 아예 자를 대고 그냥 나라를 나눠버린 것 같고 말리, 알제리 이런 나라들도 비슷하네요. 자,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에만 있냐? 아프리카 남쪽으로 가니까 또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니라 다른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는 국경선은 그래도 꼬불꼬불한 편인 것 같고요. 여기 완전히 직사각형 모양인 나라네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아예 선이 일직선으로 쭉 그어져 있네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고 알래스카 있는 쪽도 일직선으로 그냥 그어버렸네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비슷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휴전선을 얘기할 때 38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위도가 33도에서 북이 43도까지 돼 있으니까 중앙선을 그으면 38에 평균이 딱 해서 여기 선이 그이거든요. 요렇게요. 원래 북한이랑 남한을 나누는 선이 그냥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여기 자대고 쭉 선을 그어서 원래 휴전선이 그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은 나라들 지금 보니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들, 뭐 알제리, 이집트 이런 나라들 정리해볼까요? 네, 미국, 캐나다, 알제리,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처럼 국경선이 단조로운 나라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냐? 요거는 보통 자기네들이 안 나누고 식민지를 지배하던 다른 나라에서 나눈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서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고 영국 사람들도 많이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영토를 나눠야 됐을 때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여기 북위 몇 도를 기준으로 나누자 하고 4대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직선 선이 그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이제 아프리카 쪽에다 많이
삼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삼은 식민지들을 나누려고 이 지도를 펼쳐놓고 자를 대고 선을 그음으로써 국경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경선이 단조로운 나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하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일직선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러시아에서 독립을 하면서 자대고 여기까지는 내 땅 이렇게 그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처럼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를 찾아봅시다. 아이슬란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오, 아이슬란드 지금 바닷가 쪽을 가보니까 무슨 톱니 같아요. 그쵸? 톱의 날처럼 뾰족뾰족한 게 들쑥날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해안선이 되게 뾰족뾰족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걸 이제 튀어나온 걸 곧 이렇게 얘기하는데 곧 같은 거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근처 그린란드로 가보니까 그린란드도 좀 비슷하네요. 여기 모양이 무슨 톱니바퀴처럼 돼 있네요. 그린란드 일단 한 개. 그리고 노르웨이는 더 심각하네요. 노르웨이 한번 쳐볼까요? 자, 노르웨이는 여기 장난 아니죠. 보니까 이거 뾰족뾰족하게 이게 진짜 무슨 플라스틱 조각상 같았으면 어디가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뾰족뾰족한 선이 많이 있네요. 노르웨이가 이런 뾰족뾰족한 해안선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그 위도에서 그 위도가 높은 극지방에서 이제 이런 해안선이 나타나는 거는 피오르드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큰 돌덩어리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돌덩어리에다가 그 돌덩어리가 갈라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물이 들어간 상태로 얼면 되겠죠. 물이 고인 상태에서 얼면은 물은 얼면서 팽창을 하게 되니까 바위를 이렇게 쫙 하고 갈라뜨리게 될 거예요. 이쪽 지형이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빙하가 내려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엔 얼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서 생긴 그 극지방 특유의 피오르드라고 하는 지형인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피오르드 지형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해안선 근처에 가게 되면은 깔끔한 곳이 있고 조금 복잡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로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선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봤던 아이슬란드처럼 이제 뾰족뾰족한 모양을 많이 띠게 되죠. 우리나라는 동해는 깊고 서해는 얕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일본은 자체가 섬나라였고 여기가 화산 활동으로 나타난 땅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지형이 복잡한 곳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자, 돌아와서 정리해 보시죠. 자, 대표적인 일단 노르웨이랑 그다음에 그린란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대한민국의 서해 쪽이 조금 그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쪽 가게 되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렇게 섬나라들이 많아가지고 해안선이 조금 복잡한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고 탄자니아의 영토는 둥근 모양이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탄자니아 같은 나라를 찾아봐라 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남북쪽으로 긴 나라 보시죠. 남북쪽으로 긴 나라. 소말리아도 좀 긴 편인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위쪽이랑 아래쪽이 이렇게 기역자로 나처럼 좀 길게 뻗어져 있고요.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도 조금 긴 편이네요. 위도차가 크니까 날씨차가 크겠죠. 이런 나라 중에서 이제 일본도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남단, 그 오키나와 있는 쪽, 이쪽이 이제 오키나와 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더 남쪽이기 때문에 뭐 눈 같은 거 이런 거 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일본의 북쪽의 끝은 우리나라 백두산이 여기쯤 있는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계속 쌓여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남북으로 긴 나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칠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보다 더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고요. 이 칠레를 그 테두리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개성 있는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서 테두리가 안 떠서요. 네, 칠레. 칠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적도가 여기니까요. 그 위쪽 끝은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엄청 더울 거고요. 실제로 이쪽 지역에는 사막이 있는 곳도 있고요. 끝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극 바로 옆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만년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저렇게 이제 길게 있는 나라를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일본도 있지만은 베트남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베트남인데요. 아래쪽 호치민, 하노이, 이게 지금 위도차가 꽤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쪽이랑 아래쪽 날씨가 참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남북으로 있는 나라 베트남, 일본, 그리고 칠레,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들,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는 동서로 긴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박인 게 그 땅이 너무 넓어서 경도차가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해가 뜨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밤이고 여기 이제 진즉 해가 졌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한참 낮이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표준 시간을 12개 정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시차가 있는 거죠. 자, 탄자니아처럼 영토가 둥근 나라를 찾아봅시다. 둥근 나라. 우크라이나 동글동글하네요. 폴란드 동글동글하네요. 프랑스 동글동글하고 스페인도 동글동글하네요. 알제리 동글동글하고 중국도 둥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이 약간 좀 삐져나와 있긴 하지만은 둥근 나라들 찾아서 정리해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영토 모양이 독특한 나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 뭐, 그 사회과 구도도 괜찮고요. 구글 지도도 괜찮고, 쭉 이곳저곳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영토는 참 특이해 하는 나라. 거기 교과서 예시로는 이탈리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어렸을 적에 이제 이탈리아 배울 때는 이탈리아가 축구를 잘하는 도시야. 왜냐? 구두발 가지고 세모난 공을 차고 있잖아. 이제 요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거 보면은 장화처럼 생겼죠. 자, 이탈리아처럼 특이하게 생긴 나라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왔다 갔다 살펴보시면서, 이 나라 참 특이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나라 좀 이상하게 생겼어. 소개해주고 싶은 나라 있으면은 골라서 여러분들 교과서 29쪽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치와 면적 적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회과 부도 94쪽부터 97쪽을 찾아보시면은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게 되고요. 요 내용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고 사회과 부도 없는 친구들은 찾은 나라를 나무위키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위치나 면적, 대략적인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 한번 기록해 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길게 찍어가지고 오늘은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10몇 분 안에 찍혔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가시죠.
자, 세계 여러 나라의 땅 크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모양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땅 크기만 한번 메모를 해주시죠. 땅 크기 제일 큰 나라 러시아, 그 다음 캐나다, 그리고 미국, 중국, 브라질, 그 다음 호주 순이었습니다. 한 요 6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러시아는 아시아랑 유럽의 1등, 그 다음에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서 1등, 그리고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1등, 호주는 오세아니아에서 1등,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등은 알제리였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83위 정도 되는데 라오스, 가이아나랑 비슷하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해 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서 직접 나라를 소개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제 형식으로 아마 제시가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조사하고 싶은 나라 1개 정도 미리 정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